다시 깨어날 때는 귀부터 깨어난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청력이 사라지듯이. 어둠 속 저 멀리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면서 그의 의식이 돌아왔다.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였다. 눈을 살짝 뜨자 하얀 커튼이 보였다. 몸을 돌리니 창문 너머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하우의 빛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그곳이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왜 거기까지 가게 됐냐고 묻는다면 TV 여행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한층 더 깊은 곳에 있다. 방송국 관계자들을 만나 출연 제의를 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떤 말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가 거기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아내에게서 사막의 모래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떠올린 것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말이었다. 그 이야기가 인도 방랑이라는 책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그 말을 찾아 아내가 남기고 간 서사를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는 방 하나를 서재로 사용했는데 그곳은 사실상 아내의 공간이었다. 틈만 남은 책을 펼쳐 있던 사람이라 서재는 방대하고 복잡했다. 수천 권에 달하는 책이 서가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또 바닥에도 쌓여 있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아내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신간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읽지 못할 책들이 거기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참에 서가도 정리해보자며 며칠을 매달렸지만 결국 정리도 못하고 책도 찾지 못한 채 서재는 더 어지러워지기만 했다.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꽤 오래전이니 책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인터넷으로 인도 방랑을 주문했다. 책은 어떻게든 구했지만 서가 정리는 어떤 책을 남기고 어떤 책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소득이랄까. 거기 쌓이거나 꽂힌 책들은 모두 남길 수 없다면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였다. 며칠 뒤 책이 배송됐다. 목차에 모래폭풍이라는 챕터가 있어 그 이야기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열풍을 피하기 위해 닫아건 버스 유리창 너머로 태양에 직사된 흰 모래 언덕이 눈부셨다. 라고 글은 시작됐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이르러 아내가 말한 인도말 까따무 가야 라고 나와 있었다. 거기 적힌 대로 언젠가에 그녀처럼 까따무 가야 라고 읊조리는데 어딘가 좀 이상했다. 하지만 그때는 왜 이상한지 알지 못했다. 아내의 예책을 찾은 건 한 달 뒤. 제작팀과 함께 몽골로 떠날 무렵이었다. 책이 두툼하게 부풀어 올랐고 페이지가 바랬지만 새 책보다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다 꾸린 여행 가방에 그 책을 밀어 넣었다. 정미가 죽은 뒤로 마음의 가장자리는 매 순간 조금씩 시간에 쓸려 과거로 떨어지고 있었다. 달란자드 가드 공항은 그들이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탄 국내선 비행기만큼이나 작았다. 제작팀이 화물로 붙인 장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짐을 찾은 그는 건물 밖으로 나갔다.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문 앞에 서 있던 몽골인들이 들고 있던 종이를 그를 향해 흔들었다. 뜻밖의 열렬한 손놀림이었다. 대부분 숙소를 예약한 손님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이었다. 숙소에는 숙소명과 이름 등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온 여행객들은 종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제 이름을 발견하면 환한 표정을 지었다. 갈 곳을 찾은 이들은 준비된 차에 올라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동차들이 떠난 도로와 그 너머의 모래 언덕과 현명한 하늘을 차례로 바라봤다. 거기가 바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볕은 따가웠고 공기는 건조했으며 바람은 한 점도 없었다. 언제쯤 바람이 불까? 그는 한 손을 치켜들고 바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차오려면 멀었대요. 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래요. 커다란 하얀색 천모자를 쓴 몽골인 코디네이터가 대합실 문을 열고 그에게 외쳤다. 인천공항에서 첫 인사를 나눌 때 그녀는 자신을 자르갈이라 불러달라고 했다. 원래 이름은 그보다 더 길었지만 입에 붙지 않아 금방 잊어버렸다. 괜찮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는 마치 손차양을 만들기 위해 손을 들었다는 듯 볕을 가르다 자르갈이 그 옆으로 오더니 마찬가지로 이마에 손을 댔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오로지 그를 따라하는 동작이었다. 저기 뭐가 있나요? 보시다시피 구름꾼. 그럼 구름을 보고 계셨던 건가요? 그냥 사막이 이런 것인가 싶어서 저기서부터가 사막이죠. 그가 손을 내려 건너편을 가르쳤다. 제 고향은 울란바토르입니다. 고비 사막은 저도 처음이라 잘은 몰라요. 손을 내리며 자르갈이 말했다. 사실은 바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것을 찾고 있었지요. 이렇게.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자르갈도 따라했다. 까따못 가야. 그가 말했다. 자르갈은 고개를 흔들었다. 몰라요. 저는 아직 모르는 한국말이 많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건 한국말이 아니니까. 인도말이에요. 인도말 할 줄 아세요? 무슨 뜻입니까? 자르갈은 무슨 뜻이에요? 자르갈은 몽골말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좋은 이름입니까? 말은 잊어버려도 뜻은 오래 기억할 테니까. 카타무가야 라는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뜻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카타무가야는 인도말로 다 끝났어 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는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말을 한다네요. 그래서 언젠가 사막에 가면 나도 그 말을 해봐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냥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아는 만큼 대답했을 뿐인데 어쩐지 그 대화가 서글프게 들린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르갈 카타무가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자신에게 말을 거는 줄 알았는지 자르갈이 이해하고 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자신이 자르갈 카타무가야라고 외친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일행을 픽업하러 오기로 한 숙소 사장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차를 몰고 공항에 나타났다. 완충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길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의 존재까지도 엉덩이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낡은 스타렉스였다.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그들은 초원으로 난 비포장길을 따라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텔까지 갔다. 거기서 호텔이란 식당과 샤워장이 딸린 게르캠프, 즉 몽골식 천막집을 뜻했다. 그날 게르캠프에서 그는 이걸 보러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싶은 하늘을 봤다. 하늘은 시시각각 그 모습을 바꿨다. 그것에 조금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변화할 뿐인 하늘이었다. 붉은색인가 싶으면 푸른색이었고 여기까지인가 싶으면 무한히 뻗어나갔다. 하늘의 모양과 크기가 시야에 따라 더 넓어졌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이토록 광대한가 싶어 놀랐다. 그건 공간적인 광대함만이 아니었다. 고비 사막에서 보는 하늘에는 시간적인 광대함도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어둠 속에 고대의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사시대.
혹은 아직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이전의 원시적인 하늘, 별들만이 가득한 하늘, 광활하게 펼쳐진 공간처럼 시간 역시 계속 뻗어나갔다. 과거로, 더 먼 과거로, 시간이 시작되던 그 순간까지. 그렇게 시간은 쌓이고 쌓여 또 한없이 깊어졌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사막을 이해하기 위해 읽은 책에서 본 깊은 시간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 깊은 시간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